예, 오늘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셔서 팩트체크를 평소보다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사고가 난 지 19일 후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이에 네티즌들은 찾아 나섰고요. 한참 전에 일어난 사고 당시에 어떤 그 알코올 농도를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시청자들은 좀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 학자인 에릭 위드마크 박사가 1931년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공식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이 숫자를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또 체중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까지 대입을 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이 공식인 건데요. 자, 다음에 보신 이 그래프 모습대로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올랐다가 점점 떨어지는 것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꽤 지난 후에도 지난 뒤에 음주 측정을 해도 처음에 얼마나 취했었는지 처음에 이제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거의 한 100년 전에 나온 공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인 A씨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밤늦도록 술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대를 잡았고요. 그러다가 새벽 3시 20분경에 꽝 사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아침 9시 50분쯤에 결국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잡고 나니까 술 냄새가 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2%, 처벌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6시간 반 전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봤더니 이 6시간 반 전에 사고 당시의 알코올 농도는 0.063%, 그러니까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도요. 크림빵 뺑소니범인 허모 씨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사고를 낸 당일 새벽 1시 30분쯤 알코올 농도가 0.162%,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검찰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0.162%라면 처벌 기준인 0.05%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왜 그러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봤습니까?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은 경험적으로 이렇더라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술 마실 때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또 안주를 얼마나 먹는지 이 습관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변수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인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변수가 또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허 씨의 경우에는 앞서 예로 든 직장인 A씨와 달리 사고가 난 뒤에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경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제 동석한 사람이 제출한 술집 영수증 바탕으로 당시 얼마나 취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 것뿐인데 이마저도 법정에서는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공식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갔던 이 기본 마신 알코올량이 흔들리게 되니까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복잡한 공식 말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술을 그만큼 마시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소주 4병 마셨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는 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아예 마시지는 않은 거고요. 마셨다가 1시간 정도는 또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나중에 맥주는 마시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건 사실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자들한테 그렇다면 자칫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선 도망가자. 일단 거기서 측정을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하면 위드마크든 뭐든 나왔을 때 공식이 나오지만
이 오늘 뭐 그 법정에서 나오는 그 판결문 보니까 무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이 기사가 나간 후에 그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반응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 후 말씀하신 대로 사고 내면은 일단 도망가라는 취지의 판결인 거냐? 술 먹고 사고 치면은 일단 도망쳐서 술 깬 뒤에 자수하면 되겠네. 뭐 이런 반응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이야기도 많았는데 들어보시죠. 예. 목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3시간 전에 저 사람이 3병을 먹었다 이걸 봤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되겠지. 객관적 자료가. 그럴 때는 써먹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써먹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거쳐서.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잘 쓰이고 있는 그런 공식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이.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2000년에 가해자 본인의 진술과 또 같이 마신 사람의 진술이 잘 일치를 했을 때 따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24시간이 지나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도망갔다가는 그 24시간 안에 붙잡혔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면 2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음 달 6일 열릴 재판에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나서 운전대를 잡은 건 분명히 잘못이라는 점, 또 이번 판결만 두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에도 도망가서 버티면 되겠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라는데 오늘 술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